딱 30일만 자연식물식. 첫 번째 날. 닷새 동안의 일본 여행이 끝났다. 삿포로 여기저기를 잘 구경하고 다녔는데 계속 바깥 음식을 먹는 바람에 기름진 음식을 과식하게 되었다. 여행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 평소에 유지하던 체질식과 채식 위주의 식사에서 벗어날 것을 알고 여행 전부터 식단을 더 엄격하게 조절하려고 애쓰긴 했지만 여행지에서 이것저것 먹고 나니 다시금 식단 조절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식단 조절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나는 아토피 피부 때문에 식단을 조절하고 있다.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입에 맞는 음식을 일부러 안 먹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연예인도 아니고 외모를 보여주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니 식욕을 참으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맛 좋은 음식을 즐겁게 먹었다. 식도락이 엄청난 즐거움 아닌가?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그냥 포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당연히 나도 아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먹는 것도 아닌데 살이 조금씩 찌기 시작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몸이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살이 쪄서 입던 옷이 불편해지고 옷 입은 태가 잘 나지 않아도 옷 스타일을 바꿨지 식단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다.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격이라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풀기에는 달콤한 디저트에 커피만한 음식도 별로 없었다. 그러다가 작년에 갑자기 아토피가 심하게 올라왔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감기에 걸리듯이 아토피가 심해졌고 그러고 나서야 식단 조절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의원에서 처방받은 대로 체질식을 했다. 금체질인 사람은 고기와 밀가루, 커피가 몸에 해롭고 푸른잎 채소와 통곡물, 생선이 대체로 건강에 이롭다. 체질식을 상당히 열심히 유지했고 놀랍게도 아토피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아토피는 심각한 정도여서 피부과에서 아주 높은 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와 약을 처방받았었다. 그 약을 하나도 쓰지 않고 가져다 버렸는데 독한 약조차도 듣지 않을 때가 되면 문제가 더 커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약을 멀리했다. 한쪽에 치워둔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릴 때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 약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기에 고심 끝에 통째로 버렸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수십 년 동안 사용했었다. 어릴 때부터 결혼하기 직전까지 스테로이드 연고의 부작용은 생각하지도 않고 필요한 대로 조금씩 발랐는데 한번 사용하기 시작한 스테로이드 연고는 끊기가 어려웠다. 많은 양도 아니고 그저 아주 조금씩 바르기만 하면 피부 트러블이 잠잠해지고 누구보다도 매끈한 피부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피부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자각조차 없었다. 오히려 얼핏 보기에 피부가 아주 좋은 편에 속했다. 그러다 연고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시점에서 피부의 문제를 알게 되었다. 피부를 위해서 체질식을 시작했지만 단식을 하지는 않았다. 짧은 단식이 아토피 피부를 낫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지만 하루 종일 굶을 자신이 없고 그 효과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 굳이 실행하지 않았다. 조승우 한약사의 완전 배출이라는 책을 읽고 채소과일식을 실행해 보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채소 과일식과 일반식을 7대 3의 비율로 유지하라는 작가의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 반대로 채소 과일식과 일반식의 비율이 3대 7이 되기도 하고 일반식을 하면서 기름진 음식과 디저트를 자꾸만 먹게 되었다. 채소 과일식과 체질식을 간신히 병행했는데 고맙게도 아토피가 자연적으로 상당히 치유되었다. 하지만 아주 매끈한 피부로 돌아가지 못했고 부분적으로 아토피가 남아있었다. 그때 읽은 존 맥두걸의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에서 소개한 자연식물식이 인상적이었다. 자연식물식은 가공하지 않은 채소, 과일, 통곡물이라면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식이요법이다. 채소 과일식에 비해서 통곡물이 추가되니 좀 더 먹을 게 많고 체질식에 비해서 생선 등 해산물과 달걀이 추가로 빠지니 먹을 게 적다. 이전에 자연식물식을 며칠 해보았는데 몸이 훨씬 편안했다. 게다가 여행지에서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을 듬뿍 먹었으니 지금이 자연식물식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이다. 자연식물식 첫날인 오늘은 통곡물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양배추만 먹고 있으니 채소 과일식에 가깝다. 몸을 좀 비우고 여행지에서 먹은 온갖 음식을 소화하고 배출할 시간이 필요하다. 아침에 적색 양배추 한 통을 손질해서 통에 담아두었다. 아침은 생 양배추에 소금만 뿌려서 먹고 점심은 양배추에 소금, 후추 간을 해서 살짝 볶아 먹었다. 저녁에는 다시 생 양배추에 잘 익은 백김치를 꺼내 먹었다. 밥을 포함한 곡물은 먹지 않았다. 하루 종일 양배추만 먹으니 몸이 좀 나른하다. 내일부터는 쌀, 콩, 팥을 섞어서 잡곡밥을 하고 반찬으로 채소, 간식으로 과일을 먹을 계획이다. 밥은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는데 하루 종일 양배추만 먹으니 갓 지은 밥이 맛있어 보인다. 밥을 먹고도 뭔가 아쉬워서 찬장에서 쿠키나 초콜릿을 꺼내 먹어야 만족했는데 오늘은 아이들 식사 차리면서 밥만 보아도 맛있어 보인다. 하지만 식욕을 참고 디톡스를 선택했다. 30일 자연식물식은 처음이다. 30일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재어보았다. 그리고 오늘의 피부 상태를 확인했다. 30일 뒤에는 몸무게가 어떨지, 아토피는 어떤 상태일지, 그리고 입맛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궁금하다. 자연식물식이 정말 좋아서 계속 자연식물식을 유지하게 될지, 30일 동안 피부가 완전히 나아서 자연식물식을 멈추게 될지도 궁금하다.